여러분은 오늘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으셨나요? 좀 더 달콤하고 자극적인 음식, 우리의 입맛까지 바꿔버린 위험한 음식들, 그로 인한 몸속 독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25kg. 근데 장기간의 안 좋은 식습관이 이어지면서 장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심각한 불균형에 이르렀다.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당신. 그렇다면 당신의 몸속 독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각종 만성질환의 근원이 되는 몸속 독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의 공격에서 우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1년에 어느 정도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표백제, 발색제 등 한국인이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1년에 무려 25kg에 이릅니다. 독소란 우리 몸에 축적되면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는 대부분 음식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패스트푸드 역시 우리 몸에서 많은 해독을 필요로 하는 음식. 결국 다량의 섭취는 간 기능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담배 좋아하시는 분. 나는 근데 가자에 삘이 꽂힌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끊으라 해도 안 돼요. 담배하고 술 끊으실 분들 안 끊어지잖아요. 저는 가자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중독인가요? 그죠. 중독이겠죠. 군것질거리 한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온 모자. 이제부터 두 사람의 달콤한 간식 시간이 시작됩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진광이는 벌써 몸무게가 65kg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지방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재작년에 학교에서 그 검진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재검을 받으라고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했더니 간 수치가 400얼마 나갔었어요. 식습관에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김영희 씨와 진광이.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진광이는 체지방 검사 결과 심각한 비만으로 나타났고 간 수치 모두 정상 수치의 4배에서 7배 이상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장내 곰팡이. 지금 진광이 굉장히 비만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지방간염까지 진행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특징적인 것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에서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 잘못된 식생활이 지속되면 나쁜 음식들을 먹고 자라는 장 속 유해균이 증식하며 각종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들은 장 점막을 공격해 촘촘했던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고 벌어진 틈으로 장을 통과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장 건강은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들이 세로토닌의 합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면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쉽게 변비가 생기고 또 정서적으로도 또 자꾸 좀 깔아앉고 이렇게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게 되는 거죠. 장에서의 그 미생물의 이 생태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이 정서에도 그렇게 역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당 텃밭에서 다양한 채소를 직접 기르고 있는 이예순 씨.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게 당뇨고 고혈압이 합병증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제가 잘 못했는지 지금까지 잘 치료를 못하고 있네요. 이예순 씨가 여전히 고치지 못한 식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속도인데요. 반 그릇도 안 먹었는데 저는 한 그릇을 다 먹어요.
그리고 안 먹은 것처럼 그냥 시침이 떼고 앉아 있어요. 게다가 식탐이 많아 냉장고엔 늘 간식이 이걸 한가득입니다. 좋아해요. 떡은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서 자꾸 떡이 있으면 갖다가 냉동실에다 넣어놓게 돼요. 식탐이 엄청 많아요. 좀 품위 있게 고고하게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식탐이 누가 하나하나 더 가져갈까봐 막 빨리빨리 막 먹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너무 좀 비참한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꼭 먹어야 되나. 독소는 음식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과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제대로 위산이 분비되고 잘 소화시켜서 그게 부담감 없도록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된 상태로 과식을 하게 되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많은 일들을 소화 효소가 분비해야 되는 췌장이라든지 간에서 담즙 같은 게 분비돼서 그런 것들 다 소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다시 소장으로 내려보내면 또 다시 간에서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간도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사이클들을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걸 해독시켜야 되는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해독시켜주기 위해서 글루타치온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제 해독을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글루타치온과 같은 물질들의 요구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물질을 검출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 독성 로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체내에 쌓인 독소들을 해독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11명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모였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이제 도전해서 열심히 잘 따라서 해야지. 제 자신하고 약속을 좀 해보려고요. 5만으로 들어온 독소를 해독시키고 배출시키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 잠자고 있던 해독 시스템의 스위치가 다시 켜졌습니다. 해독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 지금까지 길들여진 입맛과 식습관은 모두 버려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까지 바꿔줄 식습관의 변화. 몸속 독소뿐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독소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흡부터 명상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프로젝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생활들. 그들은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의 몸과 마음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내 목표치에 한번 최대한 달하게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혁명을 일으킬 해독. 다음 주 이 시간 그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